안녕하세요. 3월 20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소 장세라고 하죠.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오르락 내리락 결국 상승 반전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선봉에 섰습니다. 다우가 188포인트 0.95% 반등, S&P 500 지수 0.66% 반등, 나스닥 2.3% 반등입니다. 반대 지수가 4.23%로 급반등세죠. 마이크론 2.69% 올랐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움직임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조금 내렸죠. 예. 수익률 폭등세 진정된 거 아닌가? 즉 무차별 팔아치우는 거 진정된 거 아닌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3월물 0.048%, 2년물 0.467%, 10년물 1.177%입니다. 4월 30일 그 패드의 FOMC 회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시각인데 4월 30일 그때의 기준금리 방향성 아직은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25bp 정도 추가 하락할 거다 또는 올릴 거다 그 확률이 각각 2 내지 4%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눈치 엄청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저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힘들 것 같고요. 미국 대선까지 제로금리 유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만약 이 바이러스 조기에 잡히고 회복이 좀 빨라지면은 기준금리 다시 올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달러 지수가 폭등세 이어져서요. 103.5이고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예. 원달러 한때 1280원 돌파하다가 지금 1255원으로 소폭 하락해 있고요. 원엔 11.35로 진정됐고요. 위안달러 7.108로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ECB가 대규모 자산 매입을 시작했죠. 대략 한 8,190억 불 돈을 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가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즉 한마디로 양적 완화 이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린 돈이 이제 이 글로벌 이 돈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서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동가 홍상, 즉 동가 달러입니다. 같은 값이면 달러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는 프리미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달러 강세 배경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 강세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N 약세는 원화 약세는 현재 상태에서 환율 더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국 외환 보유고가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현재 외환 시장에서 가장 큰 달러 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달러 수요가 몰리는 그 원인 중 가장 큰 게 바로 외국인들 주식 매각 자금 환전 수요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수요 폭증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조만간 외국인들 주식 매도 공세에 수그러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이 투자 세력들 늦어도 3월 말 이전에 순매수 전환 가능성 높은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러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렇게 나타나고 늦어도 3월 마지막 주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거 중 하나가 지금 올려드린 이 표입니다. 표. 이 표를 보면은요, 이 파생 포지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4월 둘째 목요일부터입니다. 3월 둘째 목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6월 시장이 시작된 거고 옵션 시장은 4월 둘째 목요일 날 만기되는 거 4월 시장 이렇게 했는데 파생 보면은 지금 4월 장이 시작되는 즉 3월 둘째 목요일 그 기준 지수보다는 6월달, 4월달 지수가 더 높을 것이다. 더 높은 방향으로 외국인이 매우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해두었습니다. 특히 옵션 매도가 엄청납니다. 이건 물론 자세히 보려면은 수량까지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큰 방향만 보기 때문에 이게 금액 데이터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외국인이라는 이 불리는 이 세력들, 투자 세력들, 여기는 뭐 검은 머리, 흰 머리, 노랑 머리 뭐 다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금덩이 됐을 때고요. 예. 3월 만기에서 주가 폭락으로 엄청 벌었습니다. 파생에서도 하락 포지션, 그때는 합성 선물 매도를 했었죠. 엄청 벌었습니다. 이 얘들이 4월, 6월 이 만기에서는 주가를 폭등시키면서 다시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말이죠. 간단합니다. 팔았던 주식 판값에 도로 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은 판값보다도 훨씬 저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는 폭발적 반등세를 보여서 WTI 20불 깨질 것 같더니 26불선 지금 터치했습니다. 브렌트 28불 넘었고요. 그래서 현재의 저유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간들의 비이성적인 행위의 결과 아닌가. 물론 그 근처에 그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공통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래서 비이성적 행위라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그런 쉬운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바이러스 세계 대전 중인데 가격 경쟁이라는 이런 그 미친 짓을 앞으로 과연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바이러스 잡는 거는 어렵고 힘들지만 기름 전쟁은 사람이 생각을 달리하면은 금방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들 즉 사우디, 러시아, 미국 모두 현재 이 급속한 저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유가 지속되리라고 보지만 지금은 갑자기 너무 유가가 폭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갑자기 너무 폭락해버린 것도. 그래서 이런 상태는 사우디, 러시아, 미국 모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불대 저유가가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견해를 유지를 합니다. 지금 금은 여전히 팔아치우는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장기 시세가 어떨까? 저는 이거요. 금 약세 가능성 조심스럽게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이 금값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은요, 주구장창 찔끔찔끔 계속 내려버리거든요. 예? 어떤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찔끔찔끔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L자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L자형, 비스듬한 L자형. 하여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데이터 정리합니다. 미국에 대한 바이러스 충격파 오늘부터 데이터로 본격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3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12.7로 거의 자유낙하 수준이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82K로 스카이라켓 즉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뜻이죠. 다 나쁜 거죠. 4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이전보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지난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고 4분기 데이터니까 지금 철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고 2월 선행지수 0.1%로 이전보다 감소했는데 이거는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보도들 보면 말이죠. 어제도 제가 여러 건 봤는데 뭐 글로벌 일자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백만 개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샀는데 이런 거 말이죠. 안고 없는 식은 찐빵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식었느냐 하면 철지난 그 기사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도 이거 벌써 한 달 전서부터 이런 얘기 계속 강조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거 이제 확인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그 기사에 겁먹으면 뒷북 따라가는 덩신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뭐 추락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폭증하고 이런 거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는구나. 저거 보고 주식 팔면 안 되겠죠. 주식은 이미 내린 거 아닙니까? 이런 데이터 때문에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반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4.25%에서 3.75%로 금리 내렸고요. 호주도 이번 달에 두 번째 금리 인하 내려서 0.25% 상상 최저치이고요. 당연히 호주도 양적 완화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인도네시아도 4.75%를 4.5%로 내렸고 스위스는 지금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75거든요.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동결했던 거고 영국도 3월 들어 두 번째 금리 인하 내려갔고 0.1%로 내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6.25%를 5.25%로 내렸습니다.
일본 2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4% 예상보다 반토막입니다. 예. 독일 3월 기업 체감지수 87.7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미국 그 상원에서 말이죠. 연봉 7만 5천 불 이하 성인들한테 한 1,200불 정도, 그리고 애들한테는 한 500불 정도의 수표 보내는 안을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수표가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연봉 한 9만 9천 불 넘어가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 9만 9천 불, 내가 한 10만 불, 예전에는 10만 불 그러면 한국 돈으로 연봉 한 1억 정도 이렇게 때리고 말았는데 지금은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라갔고 이제 한국 돈이 대략 한 20%만큼 쓰레기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하여튼 간에 그 트럼프보다 의회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1,000불 얘기 나오더니 최소한 한 2,000불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말이 막 나오고 있어서요. 최종적인 거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민주 말 들어가는 거 하여튼 밉상입니다. 싫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 민주당도 밉상인데, 근데 얘들이 지금 눈길 끄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미국도 지금 퍼주기 경쟁 막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자 없이 그냥 막 퍼주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예?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얘들 안은 모든 학자금 대출 일률적으로 한 10,000불 정도 탕감해보자,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도 이런 조치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 가령 35세 이하, 왜 35세인가? 지금 취직이 안 되니까 30 돼도 졸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한 1, 2년 계기다가 35세 해봤자 다 신입사원, 평균적으로 신입사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남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더 빨리 취직해요. 군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한 33세. 왜냐하면 이거는 성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차별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한 최소한 2년가량 후공에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자 청년들은 한 35세 이하, 여자 청년들은 한 33세 이하. 그래서 이런 모든 청년들 학자금 대출을 일률적으로 대출 잔액 기준으로 한 30 내지 50% 탕감해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그 대출 잔액은 원리금 상환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를 해버리면 어떨까? 네. 이거 야권이 먼저 선수 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청년들 지금 2대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졸업 후에 취업이 안 돼서 이거 경력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예? 수입이 좀 없어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경력 단절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취직 못하면 이거 완전히 숨쉬는 시체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취직 안 되는 거. 두 번째로는 바로 학자금 빚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청년 세대들이 빨리 한국 사회의 핵심 후보 세력으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놓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갖고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대학에서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거? 예?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 완전히 고도 산업화된 이 사회 내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배울 게 많죠. 거기서 글로벌 경쟁력은 거기서 배워지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말이지. 모조리 대학에 몰려가갖고 실업자, 빚쟁이만 양산된 꼬라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학생들 상대로 대학들은 쓸데도 없는 그런 종이 쪼가리 학위 장사한 거고요. 예? 듣보잡 교수라는 허접이들 목구멍에 이제 풀칠한 거고요. 은행들은 정부 돈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지금 돈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학들 완전히 부실 기업 돼버린 거 아닙니까, 구조조정 해야죠. 싸그리 없애버려야지. 뭐 하려고 저렇게 내버려둡니까, 이 학자금 대출 해준 돈이라는 거, 이거 말이죠. 요 정도 규모,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요 정도 규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본질적인 신용 창조한 건데,
이거 대출 그 전산 장부에다가 기표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금 반으로 탕감한다는 거는 기표한 거 삭제하는 것 뿐입니다. 딜리트하는 거는 딜리트. 이렇게 하면은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빨리 뿌리를 내도록 도와주면은 이 사람들 평생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애들 낳아 키우고 말이죠. 한국 사회에 이제 기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탕감받은 원금 수십 배, 수백 배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히 미국 쪽에서 지금 온갖 아이디어가 지금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이죠. 두 가지. 하나는 바이러스 때려잡는 방법. 두 번째는 그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요거 해소하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잡는 거 이거는 알고 보면은 easy and simple. 쉽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할 거 없다고. 제가 다 안다고, 다 알았다고요. 예. 궁금한 것도 없어요. 예.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스톱. 이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스톱. 이동 금지.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어? 모이지 말라. 어? 그 소셜 디스턴싱. 어? 사회적 거리 두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 딱 스톱해 갖고 개인 위생 수칙 지켜라. 이겁니다. 근데 이동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기 조치잖아요. 단기. 길어봤자 한 3주 내지 4주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사이에 저 스페셜 포스, 방역팀하고 의료팀이 이제 뭐 엄청 고생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령 호주 같으면 모든 국가 입국 금지에 더해서 자국민 아예 출국 금지해버렸습니다. 해외 나가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국민이 해외에서 귀국하겠다면 이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입국의 자유 이거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국민을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자국민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할 수 있는데 자국민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국민이 해외 나가다 들어오면서 치만 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도 같이 묻혀갖고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나가지를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동 금지하는 거 이거 국제 버전입니다. 미 국무부에서도 지금 나온 뉴스가 미국인 전체 당분간 해외 나가지 마라 이거 추진한다는 겁니다. 와 지금 미국도 전 세계 국가 다 사실상 입국 금지한 거죠. 미국 오지도 마라. 또 미국 사람들 밖에 나가지도 마라. 근데 그 실행하는 방법이 일단은 그 여행 금지 4등급 전체적으로 다 걸어푼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바이러스 진행 경고에 따라서 아예 강제로 금지해버릴 수도 있겠죠. 일시적이니까. 그 정도로 이것이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할 수 있는 거 모두 동원한다 이겁니다. 확실히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누구 바이러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칼을 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방법은 대응 수단은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전체적으로 뭐 자영업자건 소기업들이건 물론이고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덩치가 클수록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부 다 그 바이러스 타격의 정도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 대책을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요.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딱 그 인상적인 거 하나 한 개가 이겁니다. 지금 그 기업들 주가가 똥값 돼 있지 않습니까? 똥값 박살 나죠. 이제 문제는 와 저거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잖아요. 유동성으로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주식 살 돈은 고사하고 기업들 당장 운영 자금도 없고 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유동성으로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손 벌리는 거 아닙니까? 돈. 왜냐하면 돈 찍어내는 것이 정부니까. 그래서 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구제금융 해주겠다. 베일아웃. 베일아웃. 그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말이죠. 제일 뭘 하고 싶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싶은데 똥값 된 주식 자사주 매입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바이백 자사주 매입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결된다고 본다면 당연히 주식 사야죠. 지금 똥값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베일아웃 해주면은 규정이 그걸로 자사주 매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약에 그걸 허용하면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빚내갖고 주식 투기한 꼴이 돼버리니까 그거 이제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지금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바이러스 경제 대책으로 그 이걸 허용하는 안을 올려준다면은 트럼프가 오케이 하겠다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 자금 경색이 있는 기업들한테 구제금융 해주겠다.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해도 좋다. 이겁니다. 메시지는 두 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풀린 돈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은 돌고 도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똥값 된 주식 사는 거죠. 뭐 자사주 매입. 예. 매우 주목되는 뉴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 말이죠. 여기 대략 하면 11월 말, 11월 중순 말에서 12월 초 이때라고 이제 다들 짐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이 그때 집중적으로 지금 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숨겼다는 거죠. 중공이 쉬쉬하고 숨겨버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특히 우한시에서 확 퍼져버려갖고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제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바로 1월 하순이죠. 1월 하순.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우한시에 있던 34세 안과의사 고 이월량 씨 사건, 이분이 자기 그 동료 의사들하고 도대체 이 희한한 우한 괴질이 나돌고 있다. 이걸 이제 상의를 했다고 해서 이걸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체포해버리고 감금하고 반성문 쓰고 지랄하고 그랬었죠. 이 의사는 마스크도 없이 맨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예? 뭔지도 모르니까 마스크도 없이 진료하다가 본인이 그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서 결국 사망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미 그 이후에 대응하기는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늦게 대응했다. 이 사실을 미국의 대학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3월 13일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핵심적인 것만. Novel coronavirus cases could have been reduced by 95%. 와, 95%나 줄일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더라면요. Had China responded to the outbreak just 3 weeks earlier. 3주만 일찍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은 95% 정도 발병을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면은 중공도 거지를 안 해도 됐고요. 이 지구촌 전체적으로도 이런 비극적인 사태는 없었을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논쟁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주장은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국 1번 환자 발견된 게 1월 20일 아닙니까? 이게 우한시에서 한국에 놀러 왔다는 그 50대 중국 여자 아닙니까? 초반 환자들 대부분 중공 그 우한시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중공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말경인 그때 만약에 중공발 전면 입국 금지했더라면은 지금쯤 한국은 대만이나 태국 수준 이하에서 관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경제적 충격도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한국이 확 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한국에서 또 온 세상에 바이러스 엄청 뿌렸을 거라고요. 뻔하죠, 뭐.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한국이 중공처럼 지금 입국 금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온 그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공만 입국 차단해서 되지도 않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들 입국 금지를 해야지
이 바이러스 완전히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환자 수, 사망자 수, 이제 미국이 한국을 확충을 해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 한국 사망자 수는 초기에는 그 심한 기저질환을 가지신 그런 노인층에서 발생됐고요. 여러 건이 지금 사후에 확진된 것이어서 그 실천적으로 그 사망자 숫자는 뭐 표에 있는 것보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그 평균적인 의료 수준 이런 거 분명히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다시 확인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구 17세 고등학생 사망 사건, 이거 결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성 판정이 났지만 이거는 따라서 일종의 의료 사고 아닌지, 한마디로 부작위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료진이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과실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즉 치료해줄 의무가 있는 의사는 치료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치료할지 말지 그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사는. 치료 의무가 있는 의사가 상황 판단을 거르쳐갖고 그 과실이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줘서 이게 바로 과실 부작이죠. 그래서 죽은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우 안타깝죠. 제대로 치료 받았더라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이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은 책임 있는 의료진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보리스 존슨이 영국 총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리틀 트럼프 소리 듣는 거 엄청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2주짜리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즉 12주 내에 바이러스 잡을 수 있다. 국면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urn the tide against the virus within 12 week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주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반으로 딱 잘라갖고 6주짜리 음 다시 발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편 엄청 쫄고 있고요. 또 한편 엄청 지금 바이러스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글로벌. 이 정도 기세로 몰아붙이면 대략 한 6주 가기 전에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세만 잡히면, 그래서 바이러스 수그러드는 조짐만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이 스페셜 포스가 잠불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인베스트 인사이트라기보다도요. 지금 이 바이러스의 경제적 충격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거는 쉽고 간단하니까 경제적 충격 이 문제 해결하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중에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인데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공습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최신 전투기가 F-16이었습니다. 본격 보급도 되기 전에 처음 막 나오고 할 때 그때 먼저 이스라엘한테 몇 대가 인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이 비행기로 가서 때릴 수밖에 없죠. 수단은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를 피해 가서 저공 비행해서 침투는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문제 1은 갈 수는 있어도 돌아올 기름이 부족한 거고요. 문제 2는 그게 깊은 땅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 최강의 그 폭탄을 터뜨려도 지하 핵시설을 바로 부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이라는 게 오늘날 공중급유기와 벙커버스터 개념을 제공한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 해결책을 보고 결국 이란의 핵시설은 부셔버렸거든요. 예. 미국이 그 아이디어 활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가령 이제부터 숫자는 뭐 제가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지하 한 200m 핵시설을 숨가뒀는데 폭탄 한 방 빡 터뜨리면 30m만 타격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죠.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폭탄 1로 30m 관통하고요. 폭탄 2가 폭탄 1 바로 뒤에서 또 터져버리면 60m 관통하잖아요. 폭탄 3이 그 자리에 또 때려버리면 90m 관통하고, 이렇게 폭탄 7개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연속 타격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200m에 있는 그 부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 벙커 베스트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령 폭탄 7개를 F-16 그 나누어 싣고 레이드 사각지대에 따라서 적어도 침투를 한다는 거죠. 목표지에서 하늘을 그대로 더 높이 치솟아 올라가서 F-16이 줄을 딱 서서 일렬로 초고속 낙하하면서 자유낙하에다가 그냥 엔진 이빨에 걸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속도가 되어지니까 거기서 발사한 폭탄은 속도 플러스 해갖고 갖다 때리겠죠. 폭발력이 최대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폭탄 7개 순차적으로 갖다 때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튼 박살이 났습니다. 예, 이건 팩트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는 폭탄 7개, 독립된 폭탄 7개를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 이렇게 갖다 때렸다는 건데, 벙커버스터는 하나의 폭탄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복수개의 폭탄을 배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 일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최신의 F-16에 이스라엘 애들이 손장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F-16 안에 있는 거, 완전히 새로운 새 비행기인데, 예? 지금은 완전히 이거는 고물됐지만, 그 완전히 이거 뜯어내버리고요. 싹 뜯어내버리고 안에다가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갖고 기름을 짠뜩 싣고 갔다는 겁니다. 예. 돌아올 때 바로 주유할 수 있도록 꼭 장치를 만들었겠죠. 주유소 없는 장거리 운전할 때 트렁크에 기름 싣고 가는 것 같고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